안녕하세요. 익스트림 캐릭터 디자이너 돌돌입니다. 이번 시간엔 돌돌 디자인 익스트림 캐릭터가 접목된 에어팟 3세대 케이스 디자인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출시된 에어팟 3세대 신제품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잠금 스티커를 떼주고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먼저 보이죠? 설명서는 다 아시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바로 본체를 한번 봅니다. 심플하고 귀엽게 생겼네요. 에어팟 프로의 동생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을 보면은 콩나물도 이렇게 귀엽게 생겼네요. 2세대 에어팟보다 콩나물 꼬다리가 많이 짧아졌네요. 많이 귀엽긴 한데 더 작아진 만큼 잘 잃어버릴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음질은 2세대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네요. 저는 이 새로운 에어팟을 보호하는 케이스를 디자인해 볼 생각입니다. 작년에 에어팟 프로에 접목했던 시리즈 이외에 다른 돌돌 디자인 캐릭터와 그래피티를 추가로 접목해 보았고요. 각각의 익스트림 캐릭터 디자인 이름과 컨셉, 스토리를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피티 아티스트 데블모키 DMK의 코리아 버전으로 디자인한 한국 호랑이입니다. 용맹함과 정의로움을 상징하는 한국 호랑이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살아있죠. 그 모습을 눈과 입으로 심플하게 디자인하여 에어팟 케이스에 접목해 보았는데요. 단순하지만 임팩트가 강합니다. 에어팟 3 케이스의 제원은 강화 플라스틱이고요. 중국산이 아닌 국내 제작으로 플라스틱 밀도가 높고 마감이 좋은 케이스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협력업체를 통해 고퀄리티의 승화전사 방식으로 샘플링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는 이음새가 정확하게 결탁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 떨어지면 이 이음새가 분리가 되어 에어팟에 받는 충격파를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결탁을 했을 때도 본드로 붙인 것처럼 상당히 마감이 깔끔합니다. 자, 그럼 에어팟 3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안쪽에 잘 맞춰서 그대로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뚜껑도 위로 덮어주면 끝입니다. 깔끔하네요. 뚜껑을 열어보면 케이스와 에어팟 본체가 마감이 좋게 딱 맞습니다. 안에 프린트도 지저분하지 않고 외관과 같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에어팟 프로와 3세대 모델 케이스를 소개해 볼게요. 그래피티 아티스트 데블모키 DMK 사이버펑크 버전입니다. DMK는 저의 아바타이기도 한데요. 열정과 에너지가 항상 가득해서 온몸이 불타오르죠. DMK는 그래피티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돌돌 디자인의 익스트림 캐릭터들도 DMK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 친구를 사이버펑크 메카닉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시리즈입니다. 덕분에 원본보다 디테일도 강해졌고 상당히 강렬하죠. 이번에는 DMK가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눈빛이 강하게 살아있죠. 이 친구는 익스트리머로서 스노우보드, 스케이트보드 등 익스트림 스포츠 분야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익스트림 세계에서 보더분들의 열정과 자신감을 응원하는 멋진 친구이기도 하죠. 올해는 또 어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올라운드 러너 치타 런치예요. 치타 하면 단거리 달리기 선수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형제들과 놀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빠르게 달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성격이 항상 긍정적이라 빨리 달릴 수 없다면 가장 멀리 오래 달리자라는 생각을 하며 열정을 다하는 러너 치타예요. 치타의 표면 질감을 케이스의 배경에 입혔고요. 속도의 번개와 런치 치타의 일러스트로 세련된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했어요. 달리기를 사랑하는 러너분들을 응원하며 만든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악마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정통 하드코어 스컬 디자인 컨셉의 블랙 루시퍼 데스 스컬이에요. 이 디자인은 익스트림 스포츠에 임할 때 필요한 도전과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강렬한 해골로 표현한 작품이죠. 이 디자인은 두 번째 버전으로 복잡함보다는 단순하게 중앙에 해골을 위치시켰고요. 배경에는 쇠사슬로 교차하여 마감을 했어요. 임팩트가 큰 만큼 스컬을 좋아하는 보더분들이나 바이커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토바이 경주 선수 바이크라빗 바빗이에요. 속도를 너무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토끼죠. 어느 날 러닝을 하다가 번개를 맞고 나서 빛과 같은 속도로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빛의 속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히어로 토끼가 됐죠. 바빗이 번개를 맞았을 때 모습을 케이스에 담아봅니다. 러닝이나 바이크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힙합 크로우 라벤입니다. 갱스터이면서 래퍼인 까마귀인데요.
도망자 라벤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두 명의 까마귀 친구와 함께 은행 털기를 성공한 라벤은 까마귀 친구들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먹여요. 그 후 훔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경찰과 까마귀 친구들을 피해 지구 끝까지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라벤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피티와 실사 까마귀를 일러스트 패턴으로 디자인하여 케이스에 접목해봤어요. 까마귀 라벤의 얼굴에서 교활함이 물씬 풍겨납니다. 다음은 닌자 크로우 테일러예요. 좀 전에 소개드렸던 까마귀 라벤의 친구들 중 하나인데요. 닌자이기도 하죠. 의심이 많고 머리도 상당히 좋아요. 닌자처럼 민첩하기도 하고요. 은행 털기에 성공하고 라벤이 주는 술을 의심했지만 흥분된 기분에 그 술을 마시고 기절하게 돼요. 교활한 라벤한테 속았다는 생각에 칼을 갈며 복수를 다짐하죠. 닌자 테일러 캐릭터를 케이스 중간에 위치시켰고요. 닌자 하면 떠오르는 모티브들을 배경의 패턴으로 접목하며 재미있게 케이스로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고양이 웁스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고양이이기도 한데요. 뉴욕의 한 골목 건물 난간에 잠을 자던 고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행인이 무심코 버린 캔소리에 놀라 바닥으로 떨어지며 기절하게 되죠. 그 후 눈을 떠보니 보이는 건 낡은 스케이트보드와 떨어질 때 소리 질렀던 웁스 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웁스는 눈앞에 낡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자신의 기억을 찾아간다는 스토리입니다. 웁스는 스케이트보드 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크루즈보드 등 실제 제품화가 되어 보드코리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웁스 전용 우드 카모 패턴 배경에 웁스의 얼굴을 일러스트화한 액자를 적용하여 심플하면서도 내추럴한 스타일을 만들어 봅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와일드 감성 캠핑 브랜드 LK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모티브와 배경을 현대적인 세련된 디자인으로 해석을 하여 캠핑 브랜드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 중에 사자에 해당되는 패턴을 케이스에 접목해 봅니다. 사자하면 연상되는 컬러를 축출하고 그것을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만들었고 내추럴한 나무 배경에 각 동물 이모티콘과 실루엣 이미지를 패턴 적용하며 완성했어요.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거친 감성에서 고급적인 세련미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이라 여권 지갑이나 카드 지갑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다음은 북극곰 스노우보더 스누크의 야간 보딩 때 등장하는 달 모티브인데요. 처음에는 스누크의 그래피티와 캐릭터를 같이 접목하려고 했으나 달하면 몽환적이고 신비한 느낌이 가장 커서 여러 모티브가 접목되면 다소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형의 밝은 달을 하나만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심플하고 몽환적인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샤크독 서프 하와이 작품입니다. 상어 엄마와 불독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샤크독은 서핑을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친구들과 서핑을 하면서 자유와 열정을 즐기고 다닙니다. 또 해안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을 공격하는 상어들을 보면 헤엄쳐 가서 쫓아내는 멋진 친구이기도 하죠. 샤크독의 배경이 되는 하와이를 연상하며 야자수와 함께 해가 지는 분홍빛 노을을 배경으로 일러스트를 했고요. 샤크독 서프 하와이 타이포그래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샤크독 버전 1에서는 강렬한 스타일이었지만 하와이 컨셉으로 오며 내추럴하고 부드러운 일러스트 스타일로 변화합니다. 다음은 샤크독의 모티브인 백상어를 실사 일러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특징이라면 상어의 혓바닥을 서핑보드로 응용하며 샤크독 컨셉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작품입니다. 디테일이 강한 만큼 배경은 심플한 블랙 배경에 샤크독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하여 완성도를 높여봅니다. 물속에 숨어 있다가 바로 달려들 것 같은 모습이네요. 케이스의 뒷면은 심플하게 샤크독 엠블럼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와이의 붉은 노을이 지는 야자수 숲을 일러스트 해본 작품입니다. 버전 1에는 중앙에 샤크독 타이포가 위치되었는데요. 버전 2에는 시선이 가는 중앙 타이포를 삭제해버리고 하와이 야자숲 본연의 분위기를 전달해봅니다. 야자수 잎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일러스트하며 많은 시간을 적용했던 작품입니다. 다음은 밀려오는 푸른 파도에서 서핑을 하는 서퍼의 모습을 연상하며 디자인한 작품인데요. 구조를 보면 스트라이프 구조여서 블루 컬러가 단계별로 적용이 되었고요. 각 마디를 파도로 적용하며 서핑 배경 분위기를 냈죠. 그리고 맨 밑에는 신나게 서핑을 즐기는 서핑거를 위치시켰고요. 파도 마디 사이사이 상어 지느러미를 포인트로 적용하여 샤크독 컨셉의 일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블루와 화이트, 스트라이프 계열로 보면 참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여름에 서퍼분들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퍼가 수평선 위에 붉은 석양을 바라보는 장면을 일러스트한 작품이에요.
따뜻한 붉은색과 차가운 푸른색이 교차하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서핑을 하루 종일 즐기고 집에 가기 전 물 위에 석양을 바라보는 것도 정말 멋진 경험이라 생각해 봅니다. 각각의 파도 물결을 단계별로 컬러 변화를 주어 스트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었고요. 서퍼와 태양 옆에 상어 지느러미도 위치시켜서 샤크독의 연관성도 생각해 보았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가만 보고 있으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져요. 다음은 익스트림 낚시 브랜드 피코의 메인이 되는 청새치 블루마린 디자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겠다는 목표를 가진 코끼리 피코의 이름을 그대로 브랜드화 시킨 건데요. 말 그대로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위주로 피코만의 스타일로 일러스트를 하며 완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청새치보다는 피코 스타일에 맞게 캐릭터 성격을 부여하여 디자인을 했고요. 또 공격형 어종답게 얼굴은 항상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배경이 되는 바닥은 어촌의 나무가 연상되는 베이스에 각 어종들을 패턴화하여 통일감 있게 적용을 해보았네요. 그리고 뒷면에는 피코의 엠블럼과 어종 실루엣 그리고 이름을 간단히 중앙에 위치시켰습니다. 다음은 화려한 형광빛 몸 컬러를 자랑하는 만세기 마히마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세기라고 부르고 하와이에서는 마히마히라고 부르는데요. 성격이 급하고 빠른 헤엄으로 날치와 정어리 등을 잡아먹는 폭군 어종이죠. 햇빛을 받으면 몸의 컬러가 정말 환상적으로 바뀌는 멋진 물고기예요. 실제 드로잉 때는 변화가 심한 컬러감을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컬러를 혼합하여 가장 알맞는 컬러감으로 완성을 합니다. 이런 예쁜 컬러감에 바다 낚시꾼들도 좋아하는 어종이기도 하죠. 다음은 바다의 진정한 강자 백상어입니다. 레이더 같은 정밀한 후각과 근육질의 큰 몸, 그리고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은 바다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불릴 만큼 손색이 없는데요. 이 백상아리도 피코 스타일로 캐릭터화하여 완성을 하였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이빨을 더 크게 강하게 드로잉했고요. 몸체와 얼굴도 긴 모습보다는 덩어리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등 쪽에는 번개 표시의 무늬도 포인트로 적용해 보았네요. 성격은 다 아시는 것처럼 포악하고 상당히 거칩니다. 상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바다의 욕심쟁인 폭군 나스 그루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금발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루퍼과의 물고기로 입이 엄청나게 크고요. 욕심도 많고 공격적이라서 스쿠버 다이버가 물고기를 잡으면 큰 입으로 낚아채 갈 정도로 공격적인 어종입니다. 몸체도 상당히 크고요. 이 나스 그루퍼의 특징이라면 얼룩말 같은 흰 띠에 스트라이프가 몸 전체에 있는데요. 강하면서도 개성 있는 색채를 가진 물고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도 상당히 세서 앵글러분들의 낚싯줄도 많이 끊어버리는 폭군이기도 하죠. 이런 그루퍼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면에 얼굴을 디자인해보면 어떨까 하고 추가로 일러스트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낚시꾼들과의 싸움에서 여럿 이긴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과 입에는 낚싯바늘을 꿰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며 일러스트를 했습니다. 물속에서 그루퍼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케이스 뒷면에는 동일하게 그루퍼 실루엣과 이름, 그 다음에 피코 로고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 연어입니다. 많은 연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무늬와 컬러를 가진 연어인데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대형 어종은 아니지만 그 색채와 연어 특유의 생명력에 매력을 느끼고 일러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도링할 때 무지갯빛 색감을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번 수정을 하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연어 심볼과 이름, 그 다음에 피코 브랜드 네이밍이 있고요. 연어를 좋아하시는 앵글러 분들께 좋은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돌돌 디자인 익스트림 캐릭터와 그래픽이 적용된 에어팟 3 그리고 에어팟 프로 케이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의 디자인 작품을 이렇게 에어팟 케이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이 되어서 많이 보람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본 에어팟 케이스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샵인 돌돌 컴퍼니와 익스트림 튜닝 브랜드 그래피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긴 시간 부족하나마 저의 디자인 제품 소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돌돌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스트림 캐릭터 디자이너 돌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